지영이에요. 추운 겨울에도 교회에서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재밌는 설교 많이 해주세요. 지영이 올림. 그래서 이런 카드를 여러분 서로 이따가 교환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제가 또 비슷한 설교 말씀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게 의미 있을까 생각 끝에 우리 기획팀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그래서 다양한 이분들이 전부는 다양한 사역에서 지난 1년 동안 또 헌신해 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을 모셔서 이분들의 어떤 그 봉사,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 집사님 모시겠는데요. 우리 김영호 집사님, 또 이미숙 집사님, 이소라 집사님, 구자성 집사님 지금 나오실 때 열렬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전하시는 또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실은 다 이렇게 사역에 많은 인원이 이렇게 동원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저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하시는 일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마 매를 가장 먼저 맞으시겠다고 우리 김영호 집사님께서 자원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너무 멋진 책을 사실 출간하셨어요. 지금 이곳에서의 문학.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김영호 집사님. 이렇게 그냥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정.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지향하는 가치가 모이고 자라고 나누고 또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가치관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 나아가기 사역 중에서 저희 그 목욕봉사회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집사님들이 다 그 알게 모르게 각자 처한 상황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굳이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는데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목욕봉사 팀은요, 처음에는 이제 목욕봉사가 아니고 그 장애인 시설에 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또 그분들을 그렇게 그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음식도 나누고 이런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횟수로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걸음마도 못하던 그런 아주 그 미약한 시절에 우리 교회가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을 향해서 먼저 그런 손길을 내밀었다는데 저는 우리 그 목욕봉사회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5년 전쯤에 논산에 있는 그 작은 자의 집이라는 그 중증 장애인 시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치고 장애인들을 수용하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곳을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찾아가서 매달 찾아가서 이렇게 함께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말과 음식을 나누는 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저분들을 도울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분들이 그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제대로 씻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또 그곳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 몸을 씻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 스스로도 힘들고 또 가면은 그 냄새가 배일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저분들에게 꼭 필요한 목욕봉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목욕봉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 스스로가 몸을 씻지 못해서 불편한데
저희들이 이제 가서 해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 저희들이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분들이 먼저 막 목욕탕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중증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걷지를 못하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뒹굴어서 또는 막 기어서 막 목욕탕으로 막 오시고 저희들만 보면은 막 옷을 벗으면서 막 목욕탕으로 가는 거죠. 막 서로 하겠다고요. 이런 속에서 이제 그분들하고 정도 많이 들고 또 나중에는 이제 서로 격의 없이 그냥 서로 음식물도 서로 주고받고 하고 같이 보듬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그 이제 한 8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운영하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운영상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그 여성 장애인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안 이상은 더 이상 지원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요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곳에 지원을 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새로운 그 곳을 찾으면서 저희가 이제 원칙을 정했죠.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저희들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운영이 투명한 곳.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집사님들이 접근이 쉽고 그러면서 또 종교적으로 갈등이 없는 곳. 왜냐하면은 그 대전시에 등록된 장애인 시설만 해도 수십 군데입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큰 데는 보면은 또 운영상의 문제가 많고요. 또 규모가 또 적거나 우리가 가서 일하기 딱 알맞은 그런 정도는 또 뭐 다 종교가 달라가지고 뭐 원불교라든가 또는 뭐 조계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없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필그림 복지원으로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된 게요. 2010년도에 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필그림 복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운영하시는 분도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2급 장애인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 부부가 그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선교를 12년 정도 하셨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제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치료차 이렇게 대전으로 나오셨다가 그 살고 계신 곳이 중리동인데 그 집 앞에 이제 목사님이라는 걸 아니까 누군가가 장애인을 그냥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집 앞에다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알려져 가지고 주위에 있는 그 막 장애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노숙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이제 그 필그림 복지원을 만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로 이제 노숙자나 이제 버려진 장애인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럼 또 이제 장례도 치러야 되죠.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치른 장례식만 한 140여 회 정도의 그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택에서 경증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 요양 시설을 한 곳을 지어가지고 이제 송촌동에는 노인 요양 시설이 있고요. 중리동에는 이제 목사님 댁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월 첫 주 일요일 날 가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목사님 댁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장애인들도 그 노인 요양 시설을 와가지고 같이 이제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노인분들이 한 30여 명 정도 이 정도 계신데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봉사자들이 한 9명 정도 그동안 이제 꾸준히 다녔는데요. 근데 이제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2분 정도가 지금 이제 서울로 집을 옮기시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한 7분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논산으로 다닐 때는 남자분들이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여성 장애인들은 좀 적고 그래서 이제 그 여집사님들이 좀 한가했었는데요. 여기 대전으로 오니까 또 좀 역전이 돼가지고요. 할아버지들은 좀 적고 또 할머니 분들은 많고
근데 그 원인이요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오래 못 사세요 보니까. 그래서 매달 가다 보면은 전에 계시던 분이 한 분이 줄었고, 그래서 여쭤보면은 돌아가셨고 그 동안에요. 또 그 다음 달에 가면 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 맡은 분야가 이렇게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노인이 돼가지고 시설에 와도 서로가 어떤 체면 같은 거 따지고 뭐 사회적인 과거의 지위 이런 거 따지고 해가지고 쉽게 어울리지를 못해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수능을 잘하죠. 그러니까 목욕할 때 요구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해주는 대로 이렇게 따르고 감사하다고 꼭 하시고. 근데 할머니분들은 안 그러시거든요. 할머니분들은 씩씩하시고 또 쉽게 잘 어울리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래오래 사시고 계속 또 늘어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집사님들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갔을 때는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여집사님들이 먼저 목욕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근데 중간에 한 여집사님이 막 그 목욕하는 데가 2층인데요. 1층으로 내려오셨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토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라 가지고 2층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다른 분들이 와서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중단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여집사님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집사님들이 힘드신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할머니들은 요구 조건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할머니들은 여기도 밀어라, 뭐 물을 더 따뜻하게 해라, 더 밀어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 조건이 많다 보니까 여집사님들이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이제 그 노인분들이 사실은 보면은 뭐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인 장애인들이고 또 그 잠재적인 다 노인들이죠. 다들 보면은 언젠가는 늙게 되고 또 누구나 다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장애인이나 노인이 불행한 사회는 비장애인이나 젊은이들의 수치죠. 사실은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고, 대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들하고 꾸준히 함께하는 것.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고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근데 그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만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부모님들을 이렇게 돌봐드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명확하게 있고 또 자식들은 또 부모님께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들이 와서 이렇게 해줄 때는 그런 게 좀 완화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분들을 이렇게 돕는 것이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또 우리 부모님을 또 돕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책임으로 특히나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꼭 갖춰야 될 그런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따 다른 집사님들이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다른 봉사 그 나아가기 사역은 보면은 다 나름대로 전문적인 재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저희가 하는 이 목욕봉사팀은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요. 또 재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한 몸으로 시간만 할애해 가지고 찾아가면 됩니다. 찾아가면 되고 또 땀도 흘리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지금 이제 노인분들이 많은데요. 누구나 다 늙고 또 자기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십계명에 대부분이 다 하지 말라는 거죠, 다. 그런데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공경하라는 거죠. 그건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다른 건 하지 말라고 하고 다 금지 항목인데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라고 했을까? 그게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부모님을 그냥 모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 집사님들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데요. 아내가 꼭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더도 말고 더 하면 욕심이 되니까요. 한 2가정 정도만 함께 더 해주셨으면 딱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덕의료소년원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소라 집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가 햇수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대덕의료소년원의 공식 명칭은 대산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일반 그 소년범들 중에서 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 뭐 중독, 본드 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이제 심사를 거쳐서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다시 본 소년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서 아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 연령층은 이제 중고등학교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흉악범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저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의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냥 그런 이야기는 잘 나누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보통 아이들이에요. 우리 집의 아이들하고 똑같은 그런 그런 고민 갖고 있고 그런 욕구 갖고 있고 엄마 아빠 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아이들, 참 평범한 아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은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간식 먹고 잠깐의 교제를 나누고 오는 그런 일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거기 가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것을 알고 싶은데 아이들이 좀 이렇게 표정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참 그런 것을 알기가 참 어려워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6개월 단위로 아이들이 출소를 하기 때문에 지난달에 만났던 아이들의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가 그 다음 달에 가면 없고 또 새 아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머리를 깎고 있고 이러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일회성의 만남밖에 처음에는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벤트를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 만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조를 짜서 이렇게 모임을 해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좀 뭐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게임도 해보고 퀴즈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많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그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 전달이 됐는지 아이들의 그 표정이 많이 좋아지고 반가워하고 이제 몇몇 아이들은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주로 아이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그 검정고시를 잘 보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달라. 재판해가지고 다시 6개월 다시 또 이제 연장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일반 소년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출소 후에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고민돼서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 아이들이 우리를 의지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작은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연락을 이제 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또 크게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정원탁 전도사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아이들하고 영화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일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비슷한 부탁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평균 참석 봉사자들이 한 10명 안팎인데요. 이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따로 이렇게 모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성이 만나게 되면은 뭔가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여자 기숙사의 경우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남자 비슷하게 가도 남사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조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사 분위기는 대체로 늘 썰렁하고 좀 딱딱하고 좀 그런 분위기로 돼서 여선생님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더 있으면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전해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될 텐데 남자 선생님들도 물론 너무나 귀하시지만 또 엄마의 마음을 가진 그런 집사님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의 그 아이들의 배는 채워주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 아이들의 굶주린 마음까지 채워주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욕심이다 보니까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그 소년원에 가면서 항상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알았던 한 청소년 아이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이제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그 아이가 실제로 이제 자기가 묵었던 그 모텔에다가 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제 방화범으로 그곳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를 딱하게 여긴 이제 한 독지가께서 그 아이의 그 화상 치료를 전액을 부담하시고 또 나중에 그 취업 자리까지 알선해주는 그런 참 훈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기쁘고 정말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취직해 주신 그분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직장 생활을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출을 일삼고 거리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그런 직장 생활이 정말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런 일들이 하는 것이 정말 헛수고가 아닌가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 또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데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정말 이게 필요한 일인가 이런 회의를 저희들이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는데 그래도 소년원에 가서 봉사를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